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이죠. MBC 기자 출신이면서 9시 메인 뉴스 앵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픽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뒷문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만저만한 수모가 아니죠. 전주지검은 오늘 31일 오늘 오전 10시 같은 시각 정동영과 조국 두 사람을 각각 소환했습니다. 조국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반면 정동영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오전 11시 40분 그러니까 한참 늦게 들어갔죠. 검찰이 소환했던 시간보다는 한참 뒤늦게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뒤늦게 들어갔던 건데 어쨌든 저녁 오후 7시까지 7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전주지검에는 마침 조국도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돼 있어 기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고, 기자들이 조국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정동영은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전주지검 검찰청사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언론 노출이 부담스럽다면서 사전에 비공개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조국에게 기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취재진을 피해서 심하게 말하자면 뒷문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동영은 지난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허위 답변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 들켜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나이를 속여서 응답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떤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20대들의 응답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20대들의 응답은 그만큼 또 가중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정동영은 지난 총선에서 당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심 선거운동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자기 나이에 상관없이 20대라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동영은 당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직통으로 걸린 것이죠. 정동영은 처음에는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신고됐을 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정동영의 말을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이런 걸로 녹음을 너무 쉽게 하죠. 그러니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녹취를 틀었으니 정동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로급 정치인에 속합니다. 그런 정동영이 선거법 위반에다 거짓말까지 하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다가 거짓말까지 더해졌으니 정동영 기소는 물론이고 아마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동영은 처음에 사실이 알려졌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음해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농담성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정동영은 그 후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했고 전주지검에서 31일 오늘 확인 차원의 조사를 위해서 정동영을 소환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조만간에 정동영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은 한때 이재명의 주군이었습니다. 정동영이 2007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당내 경선에 나섰을 당시 이재명이 그때 정무부실장인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김인섭, 그러니까 그 후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로 이재명에게 로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로비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아냈던,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허가방으로 불렸던 그 김인섭입니다. 그 김인섭 씨가 정동영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김인섭의 소개로 정동영 캠프로 이재명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재명을 중앙정치권에 입문시켜준 사람이 김인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인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도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당시 손학규 전 대표와 치열하게 경선이 붙었을 때, 대선 후보 경선이 붙었을 때 이재명은 정동영 캠프의 실무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한물간 정동영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공천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재명과 이 같은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무소속과 국민의당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겨우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래서 친정으로 겨우 돌아와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배지를 달자마자 또 금방 또 배지를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동영뿐만 아닙니다. 양문석, 이현주, 이상직, 박균택 이렇게 뭐 현역 의원 한 10명이 지금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그리고 또 돈봉투 의원들도 있죠.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허종식 의원이 엊그제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상실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돈봉투 의원 6명이 또 있습니다. 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의 사례로 볼 때 그 나머지 6명 역시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 사범과 함께 무더기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재보궐선거를 거치면 극심한 여소야대가 일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